데이터 분석과 함께하는 공모주 투자 당장TV입니다. 오늘은 2월 3주차에 청약이 예정되어 있는 공모주 중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공모주가 무엇일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3주차 청약 캘린더입니다. 2월 13일 화요일에서 14일 수요일에는 포셈 E8 KU에서 청약, 14일에서 15일에는 APR 청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2월 3주차에는 4종목 청약이 겹치네요. 이 청약 일정은 언제든지 변경이 될 수가 있고요.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제 유튜브 커뮤니티 채널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종목 리스트입니다. 포셈은 전자 현미경 업체, E8는 디지털 트윈 소프트웨어 업체, K웨더는 날씨 빅데이터 플랫폼 업체, APR은 뷰티 및 피부 미용기기 업체고요. 증권사는 다음과 같고, 공모가는 공모가 밴드 상단 기준으로 14,000원, 18,500원, 5,800원, 20만원, 공모 규모는 84억, 209억, 58억, 758억 되겠습니다. APR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상장이 아니라요, 유가증권 시장, 즉 코스피 상장하는 기업입니다. 업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포셈은 2차 전지 등 산업용 분석 장비 판매 비중이 76%인 전자현미경 제조업체입니다. 여기 2차 전지가 살짝 묻어 있네요. 지난해 약 210개 고객사를 확보하는 등 진입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K웨더는 국내 최대 민간 기상기업으로요. 국내 유일의 날씨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민간 예보를 비롯한 맞춤형 기상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기상 빅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내 날씨라고 할 수 있는 공기질 관리를 위한 공기 빅데이터 플랫폼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E8는 진짜 방식의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그리고 디지털 트윈 플랫폼 개발 기업인데요. 국가 시범도시 사업인 세종이랑 부산 등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조금 참여를 했고요. 또 국토부, 과학기술통신부, 수자원공사 같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국내 유수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견고한 사무 레퍼런스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APR은 자사 뷰티 및 패션 브랜드들을 통해서 국내외에서 실적을 올리고 있는 글로벌 뷰티 테크 기업입니다. 21년에 론칭한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인 메디큐브 HR이라는 이 기계 같은 경우에는 23년 11월 둘째 주 기준으로 해서 국내 누적 판매 대수가 150만 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액이 3,718억, 영업이익이 692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7.9%, 277.6%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 증가폭이 상당합니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일단 2차 전지 테마를 탈 수도 있는 코셈이 좋아 보입니다. K웨더 같은 경우에는 날씨 플랫폼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판단 내리기가 참 어렵네요. 소프트웨어 업체인 E8하고 뷰티 및 피부 미용기기 업체인 APR 같은 경우에는 업종은 조금 애매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공모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모가에서는 PR이 중요한데요. 이 PR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포셈은 특례 상장이고요. 할인율 적용 PR이 22.47배입니다. 최근에 상장한 유사 회사가 없어 보니까 요 22.47배의 적정성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관 수식 결과를 보고 결정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만 포셈처럼 기술 특례 상장하는 경우에는 미래 추정 실적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교 데이터와는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공모가가 비쌀 수 있다고 가정을 해야 해서 기본적으로는 납품이 되겠습니다. E8는 특례 상장이고요. 20.74배입니다. 최근에 상장한 소프트웨어 업체인 BI 매트릭스하고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같은 경우 비교해 보면은 BI 매트릭스는 특례 상장 아니고요. 26.45배, 상장의 시초가는 플러스 31%,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는 특례 상장 15.18배, 플러스 50%입니다. 이 중에서 특례 상장한 인스웨이브 시스템즈가 15.18배로 E8보다 좀 더 저렴한데 상장일 플러스 50% 올라줬죠? 그러니까 약간 비싸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소프트웨어도 매우 다양한 사업 분야가 있다 보니까 정확한 비교는 어렵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특례 상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모가가 비쌀 수 있다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 종합해서 제 평가는 약간 나쁨으로 해보겠습니다. K웨더는 특례 상장이고요. 14.00배입니다. 마찬가지로 최근에 상장한 유사 회사가 없다 보니까 요 14.00배의 적정성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매우 독특한 업종의 회사이다 보니까 더더욱 어렵죠. 따라서 앞선 코셈과 마찬가지로 기관 수식 결과를 보고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기술 특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모가가 비쌀 수 있다고 가정을 해야 되고요.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납품 되겠습니다.
APR은 특례 상장 아니고요. 22.47배입니다. 23년에 상장한 화장품 및 피부관리 업체가 에스텍, 뷰티스킨, 마녀공장, 이노진 이렇게 있는데요. 전부 다 특례 상장 아니고요. 에스텍은 14.03배, 상장 시초가가 플러스 204%, 28.29배 플러스 110%, 15.14배 플러스 100%, 25.01배 플러스 100%. 보시다시피 23년에 상장한 업체들의 상장을 성적이 상당히 좋죠. 그리고 이 업체들의 PER과 비교했을 때 22.47배면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다. 보통은 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평가는 보통으로 하겠습니다. 공모가로만 높여보면은 APR이 그나마 괜찮아 보이고요. 기술 특례 상장이지만 비교 데이터가 나쁘지 않은 E8가 그 다음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APR, E8, 그 다음에 코셈이랑 K웨더 요 정도 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모 규모입니다. 공모 규모는 클수록 배정 금액이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APR은 코스피 상장 기업답게 공모 규모가 758억으로 중대형주급에 해당이 되고요. K웨더는 58억으로 초소형주, 코셈은 84억으로 초소형주, E8는 209억으로 소형주에 해당이 됩니다. 구주매출 비율입니다. 구주매출이 있다는 것은 공모 금액이 회사가 아니라 기존 주주, 즉 구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공모주로서는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코셈, E8, K웨더는 구주매출이 없지만 공모 규모가 가장 큰 APR이 아쉽게도 구주매출이 18.47% 조금 있습니다. 특이사항입니다. 특이사항에는 특례상장, 코네스 이전상장, 환매청구권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특례상장, 코네스 이전상장은 마이너스 요인이고요. 환매청구권은 플러스 요인에 해당이 됩니다. 코셈, E8, K웨더는 기술 특례 상장이고요. E8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의 90%를 보장해주는 3개월짜리 환매 청구권이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90%를 보장해주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90% 보장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APR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상장이라는 점 외에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상장일 유통하는 금액입니다. 이 데이터는 기간 수혜식 전 기준이고요. 유통하는 물량은 적을수록 상장일 수급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23년 8월 이후 코스닥 상장한 종목들의 평균 기존 주주 유통하는 금액이 144억, 12%, 총 유통하는 금액이 395억, 29%였습니다. 먼저 코셈이랑 K웨더를 보면은 총 유통하는 금액이 278억, 212억으로 평균 395억보다 적은 편이기 때문에 둘 다 기본적으로 좋으면 되겠고요. 다만 코셈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주 유통하는 금액이 198억으로 평균보다 많죠. 따라서 두 개를 비교하면은 K웨더가 더 좋고 그 다음에 코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E8 같은 경우에는 총 유통하는 금액이 769억, 이거 평균보다 꽤 많죠. 그리고 기존 주 유통하는 금액은 564억, 이거는 평균보다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납부면 되겠습니다. APR은 워낙에 시총이 크다 보니까 유통하는 물량 금액이 5,589억, 그 다음에 4,983억 상당히 많고요. 비율도 33%, 37%로 평균보다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매우 나쁨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청약 금액입니다. 청약 금액에서는 환불일을 봐야 되는데요. 이 환불일은 길수록 대출이자 부담이 큽니다. 코셈 E8, K웨더는 환불일이 2일이지만 APR은 4일로 길기 때문에 비례까지 청약하실 경우에는 대출이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소 청약 주식수는 20주, 10주, 10주, 10주고요. 최소 청약만 하기 위한 금액, 즉 균등만 청약하기 위한 금액이 14만원, 92,500원, 29,000원, 100만원 되겠습니다. APR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자체 가격이 높다 보니까 최소 청약이 10주임에도 불구하고 균등만 하려고 해도 무려 100만원이나 필요합니다. 증권사입니다. 증권사에서 어떤 청약 한도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별 기본 기준입니다. 이 네 종목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키움, 하나, NH투자증권, 신한, 하나증권 이렇게 5개의 증권사가 있어야 되는데요. APR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개 증권사에 청약이 가능하지만 신한투자증권의 80%, 하나증권의 20%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청약 한도 정리해 두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청약 수수료는 4개 증권사는 2,000원이지만 코셈은 무료입니다. 따라서 균등만 청약할 때는 코셈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5개 증권사 모두 비대면 계좌 개설에 한해서 청약일을 개설한 계좌로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특이한 거는 K웨더가 청약 한도가 2,320만원으로 상당히 작다는 것 정도가 되겠네요. 증권사 계좌 개설은 공모주 투자의 기본입니다. 귀찮으시더라도 혹은 당장 청약할 종목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미리미리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2월 3주차에는 코셈, E8, K웨더, APR 4종목의 청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공모 규모가 가장 큰 APR 같은 경우에는 뷰티 및 피부 미용 기기 업체로 업종은 애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작년에 화장품을 포함한 뷰티 업종의 공모주들 성적이 좋다 보니까 업종이 나쁘다고도 할 수는 없겠습니다. 물론 좋은 것도 아니지만요. 공모가 가격이 20만원으로 높다 보니까 이게 비싸다는 게 아니라 20만원으로 높다는 겁니다. 높다 보니까 최소 청약만 해도 100만원이 필요합니다. 환불일이 4일이기 때문에 최소 청약을 해도 대출이자가 500원입니다. 한마디로 청약 수수료가 2,000원이 아니라 2,500원짜리 공모주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장 기업답게 유통하는 물량도 5,589억으로 너무 많고요. 특히 기존 주주 유통하는 물량이 4,983억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도 많이 아쉽습니다. 여기에다가 구주 매출이 18.47%가 있습니다. 구주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 수익 결과가 잘 안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가를 산정할 때 선정한 비교회사에 LG생활건강이 들어가 있거든요. 뷰티, 미용기기 업체가 LG생활건강을 비교회사에 넣은 건 사실 말이 안 되죠. 공모가 산정 과정에 의문을 가질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만합니다. 24년 첫 중대형 공모주이지만 여러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는 공모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딱히 매력적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워낙 요즘 공모주 시장이 뜨겁다 보니까 이 종목도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K웨더는 날씨 빅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내 최대 민간 기상기업으로 상당히 독특한 업종의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외로 독특한 업종이 상장일에 수익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업종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특례 상장일 점이 아쉽긴 하지만 아무래도 유통하는 물량이 적어서 상장일 수급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일단 관심 종목으로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코셈은 전자현미건 전문기업으로 업종은 애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회사 속에 2차전지 관련 내용도 있다 보니까 어쩌면은 2차전지 테마를 탈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K웨더가 마찬가지로 기술특례 상장인 점이 아쉽고요. 유통하는 물량도 코스닥 초소형 주치고는 많은 편인 278억이어서 K웨더보다는 후순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8는 전형적인 기술특례 상장하는 소프트웨어 업체로 업종은 그리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기존 주 유통하는 물량이랑 총 유통하는 물량 둘 다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크게 매력을 못 느끼고 있지만 한 가지 변수가 있죠. 바로 공모가의 90%를 보장해주는 3개월짜리 환매 청구권이 있다는 것인데요. 환매 청구권은 공모주로서는 중요한 플러스 요인에 해당이 됩니다. 개인적인 관심 순위는 K웨더랑 APR, 그 다음에 코셈, E8 순입니다. 이 중에서는 공모 규모가 큰 APR이 기간 수익이 잘 나와야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공모주는 기간 수익 결과를 꼭 확인한 다음에 청약을 해야 합니다. 기간 수익 결과와 상장에 유통하는 물량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공모주 투자는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공모주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닙니다. 후에 투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하신 후 스스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